안녕하세요. 저 아까 시험 문제 내다가 서점 갔다 왔어요. 그것만 계속하면 너무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저번에 바로드림으로 주문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간 김에 마트도 들리고 했답니다. 아니 제가 요 3등분 롱 인덱스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책 읽을 때 하이라이트 대신에 이렇게 하나씩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엄청 얇죠. 이게 형광펜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아유 잘 안 뜯어져.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건데 종이 도안에다가 붙이면 좋아요. 아예 종이 도안이 여기 있지. 이 종이 도안에다가 지금 내가 이 차례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글자가 보이면 또 안 되겠네요. 아이고 어이가 없네 정말. 예를 들어서 에모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할 차례야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써보니까 좋은데 도안에다가 붙이면 좋겠어서 제 함뜨방 그 완성한 분한테 제가 아직 택배를 아직도 안 보냈어요. 택배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다이소 갔더니 롱 인덱스가 컬러풀로 바뀌었더라고요. 다양한 색상이 나와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까진 필요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소분해서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그리고 책은 전에 읽었는데 밑줄 긋거나 필사하면서 읽고 싶어가지고 세상의 행복이 이르는 지혜. 요거는 반야심경인데 틱낙한 스님이 한 거. 그런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터 계속 읽어보고 싶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학교에 그 신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놨지만 일단 샀어요. 도둑맞은 집중력. 내 집중력은 누가 갖고 갔냐면 제 핸드폰이 갖고 갔을 거예요. 인스타가 갖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읽고 싶다는 책. 금강경. 색깔부터 너무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래요. 그래서 증문즉설 관련된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가지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거 제가 좀 올해 뭔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을 진정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샀고요. 그리고 전에 인스타에 계속 광고로 니트가 뜨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색깔은 예쁜데 고무단이 막 이만해. 그거 알죠? 팔뜨기 실업병뿐만 아니라 고무단 언제 끝나 병도 있는 거. 근데 고무단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뜨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산 옷이 언제 샀는지 언제 주문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번 에어컨 아래에서 함뜨 할 때 그 함뜨방 분들한테 이거 예쁘지 않아요? 하고 공유를 했었으니까 적어도 2주 이상은 지금 지난 것 같거든요. 시켰는지 어쨌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 어제 갑자기 발송이 된다고 해가지고 받았답니다. 과대 포장 아닌가 이 정도면. 또 있어 포장이. 아마 인스타 광고로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참 그 함뜨방에 계신 분의 녹색 논남한미에 빠져 있는데 녹색이어가지고 네. 겨울 외투 같은 옷이에요. 똑딱이 단추고
이거 보세요. 고무단 이만한데 뜰 자신 있으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근데 이거는 아래에 풍성한 베이지 톤 치마나 네이비 톤 치마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단추 잠궈가지고 안에 흰색 나시나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오! 예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안 보여? 저만 볼게요. 네, 이렇게 좀 핏이 특이하긴 한데 이 색깔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뜰 것 같지는 않은데 풍성한 네이비 치마랑 입으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아, 덥네요. 그래도 좀 예쁘니까 입고 뜰까요? 제가 지금 아직도 늘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 끝내지 못해서 그래서 에이프릴을 뜨고 있답니다. 어디까지 뜨는지가 헷갈리니까 표시를 하면 좋은데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막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잘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단수 체크링 이걸로 그냥 이렇게 뜰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0의 마커가 걸어져 있고 여기 0의 마커가 걸어져 있고 그리고 줄에는 6번이 있으니까 현재 저는 이 레글런 늘림의 6번째 단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6번째 단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끝에 있잖아요. 요 단 들어가니까 7번째예요. 그럼 7번째라서 요 단은 V넥 늘림도 있어야 돼요. 프루시오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표시하면서 직접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단수 체크링으로 사실 몇 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떠야 되는지 도안 같은 거 간략하게 여기다가 써가지고 종이 도안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프루시오 안 하고 잘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고무단도 꼬아뜨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고무단이 지금 이 정도면 거의 20cm 아니에요? 근데 색깔 진짜 마음에 드네요. 저는 녹색이 잘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노랑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깨가 살짝 그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막 째려뜨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성복을.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했을 텐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았어요. 원래 시험 문제를 내다가 저녁에 골프를 가기로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어제 일찍 잤는데 편집한다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한 3, 4시간 편집을 하고 그랬더니 하루가 너무 피곤한 기분이어서 그냥 취소했어요. 어차피 비가 왔어서 취소를 해도 무료로 취소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아직 다 내지를 못한 상태였어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늘림을 하느라고 또 잠깐 조용했어요. 날씨가 한 5시 반쯤 되니까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져서 아, 제부는 좀 서운했겠다.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컨디션을 보니까 취소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잔댔어요. 너무 더워요. 예쁘려다가 쪄 죽겠어요. 이게 상당한 두께가 있어서 근데 올 겨울에 매우 유용하게 잘 입을 것 같네요. 목은 더블 리팅이에요. 두 겹단이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리본을 덧대서 단추를 살면 이쁘긴 하겠네요.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정신 차려야 돼. 뜨지도 않을 거고 지금 아직 뜨고 있는 애들도 다 못했으면서 괜히 분석하고 있죠. 시험 문제를 출제해버리고 나면 시험 보기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 책들하고 요즘 학교에서는 월든을 읽고 있어요. 초반부에 읽을 때 되게 공감 가는 글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반부터는 별로 그냥 읽고만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월든을 읽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 저 도둑맞은 집중력 저걸 읽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뜨개도 해야 되고 골프 요즘 빠져 있으니까 연습장도 가야 되고 뭐 이래서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날짜를 정했어요. 월, 화, 목, 금 중에 한 번 야근하고 2번 연습장을 가는 거죠. 그럼 4일 중에 3일은 일단 했죠. 그리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럼 4일이 됐어요, 이제. 그럼 남은 것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뜨개를 하는 걸로. 안 그러면 삶의 밸런스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책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뜨개하고 책을 병행을 할까요? 이게 좋아하는 거다라고 해서 막 몰아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퇴근하고 시험 문제 되기 전까지 진짜 몇 시간 동안 뜨개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나니까.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해봐야겠어요.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왜 남이 공부하는 브이로그를 쳐다보고 있어? 이러거든요. 걔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서울대생 뭐 공부 브이로그, 스터디 윗미 이런 걸 봐요. 근데 어제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막 무슨 그 자기의 루틴을 하는 브이로거들 있잖아요. 살림을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막 그런 루틴이 있는 뭔가 상당히 감성 돋는 화면의 브이로거들 그걸 보다가 아 애들도 이런 마음인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눈요기로 보는 아 애들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진짜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하루를 준비하고 그런 타입이 되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고등학교 때 아침형 인간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학교 가서 계속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했지? 뭐 운동도 잠깐 하고 공부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길게 가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많이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차라리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었으니까 그때보다 좀 더 시간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거다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아침형 인간처럼, 그걸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단어만 달라진 건데,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말고. 이 단은 7번째 단이었으니까 V넥 늘림이 있어요. V넥 늘림을 해줬습니다. V넥 늘림은 15번만 하라고 했는데 금방 한 것이 14번째 늘림이었거든요. 그래서 4단마다 하니까 앞으로 3단 더 뜨고 마지막 V넥 늘림을 하고, 그러고 나서 2단을 더 뜨면 아마 레글런 늘림도 끝날 거예요. 그럼 진짜로 발렌타인을 떠야 돼요. 계속 미루고 있는 발렌타인을 결국 뜨긴 떠야 돼요. 예쁜데 제가 소매통이 너무 커가지고 프루시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무섭고 있어요. 이번에도 소매통이 크면 어쩌지? 너무 할아버지 같았는데 그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인데 괜찮겠죠? 좀 큰 것도 같은데 나는 딱 맞게 입고 싶은데 소매통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닌가? 적당한가?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네요. 우리 한번 걸쳐볼까요? 이만큼 떴으면 걸쳐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이고, 코 빠지면 안 되는데. 코 빠질 것 같아. 아무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청바지랑도 예쁠 것 같고 흰 바지랑도 예쁠 것 같고 검정 바지랑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검정 슬랙스를 하나 사야겠네요. 지금은 되게 어깨 뽕같이 보이지만 네, 바늘을 이렇게 빼면 괜찮을 거예요. 아까 이거 잠깐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너무 더워서 뜨개를 더는 못 뜨겠어요. 저는 이제 벌써 밤이 9시쯤 돼가거든요. 슬슬 또 졸릴 시간이 돼가니까 요거 그만 뜨고 책을 좀 읽다가 그러고 잘게요. 여러분들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하루 더 있네요.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버섯을 왜 볶고 있냐면요. 저 갑자기 김밥 쌀 거거든요. 파프리카도 잔뜩 넣어서. 냉장고 털이에는 김밥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또 언제 김밥이 좋냐면
공부하기 싫을 때. 밥이 잘 됐나? 잘 된 것 같아. 오빠가 김밥 너무 많이 싸지 말라고 했으니까 밥을 좀 덜어서 몇줄쌀 건데? 냉동을 시키고 한 3줄, 4줄? 선물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어? 할 거야. 3줄, 4줄 산다고 했잖아. 아니 우리 것을 3줄. 아니 근데 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3줄 쌀 거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싼 다음에 양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안 되면? 이 밥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뜨거우니까 조심해라잉. 알겠다. 소금을 좀 넣고 참기름. 세 줄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내기 싫어가지고 편집하다가 김밥을 갑자기 싸고 있습니다. 제 함뜨방에서 일 다 끝낼 때까지 카톡 출입 금지 당했는데 저는 이렇게 김밥 싸고 있어요. 원래 마감 기한이 있으면 막판에 몰아서 해야 집중력이 잘 생기잖아요. 뜨거운 밥 위에 볶은 어묵 넣고 그리고 볶은 버섯도 넣고 버섯이랑 어묵이랑 잔뜩 넣고 그리고 파프리카 또 잔뜩 넣고 그리고 단무지가 들어가야 또 김밥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긴 김밥용 단무지를 사놓으면 제가 다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저 꼬들 단무지를 사놓으면 반찬으로도 먹잖아요. 잘 찍어치고 있나? 모르겠지만 한 줄. 간을 봐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제 닭강정. 저 이 소리 싫어요. 닭강정을 사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얘도 넣을 거예요. 맛은 몰라요. 간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해요. 하고 간이 부족하면 반찬 먹으면 되죠. 김밥 싸면 배달을 먼저 해야겠네? 맛을 모르겠어 근데 오빠. 하나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김밥 싸면 맛있지. 자신이가 없다. 응? 자신이가 없어. 조미를 넣어보면 치킨빵 막 뿌려보고. 밥이 근데 배달을 할 만큼 있을까 모르겠다. 이번 건 너무 큰데? 안 돼! 털면 안 돼! 치킨도 넣었어? 어. 그럼 맛없을 수가 없어, 장민아, 그럼. 치킨 이미 조미료 범벅이야. 잘 밥 맞네, 여기까지 하면 엄청 많네. 잘 싸줘야 되는데.
원래는 두부도 구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남편이 일 벌린다고 너무 고생인데 하면서 해가지고 두부는 패스. 오, 이거 터졌다. 망했어 오빠. 터져버렸어. 아까 넣을 때 양이 좀 너무 많았나 봐. 지금 그거 터진 거 내가 먹게. 터진 거 하나 잘라볼까? 터져버렸어. 잠시만 기다려. 통째로 먹어야 되나? 괜찮은데? 아니 이거 말고. 거꾸로 딱 뒀는데 붙는 부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괜찮은데? 다시 한번 말아야지. 터진 거 내가 먹게. 다시 말면 돼. 뭐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붙어 있으라고. 치킨 빠졌다. 근데 괜찮네. 아삭아삭하고 난장판이면 난장판. 응? 이거는 치킨 넣은 건데 그럼 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 단무지 넣니 너? 단무지 안 넣었다. 이거 내가 먹게 이거. 왜? 응? 단무지 꼭 있어야지. 아니, 단무지 내가 씹어 먹으면 되잖아. 응. 근데 쌀 때는 단무지 넣어주는 게 좋지.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거 해봐. 단무지를 깜빡했네. 정신이 없네. 밥을 추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쭉 찍고 있었다는 거? 아 그럼 내 소리가 들어가? 그러지. 그럼 안 돼. 오빠는 진작부터 출연 중이었지. 김밥을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으려고 했더니 어쩜 평소보다 더 못 싸지는 거 있죠. 다 재료 튀어나오고 막 터지고 그래도 또 나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배달 가려고 해요. 명절이죠 지금? 제가 빨리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전히 명절일 거거든요. 분명히 집에 냉장고에 반찬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저희 기름진 거 먹고 나면 좀 물리잖아요. 김밥 타임입니다. 나물 하신 거 있으면 나물도 넣으시고 단무지 들어가는 순간 게임 끝 아닌가요? 다들 맛있는 식사하세요. 잘 익어졌고. 친구네 김밥을 갖다 줬는데 친구가 자기 마침 딱 청국장을 끓여놓은 게 있다고 해서 네, 청국장을 얻어온 김에 그 가게 가면 된장 술밥 이런 거 팔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먹으려면 조건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은 다음에 된장 술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몇 장만 굽고 먹자. 고기 먹을 생각이 없다고. 맞아. 나 고기 먹을 생각 없었는데. 이걸 하기로 못했지. 맞아? 근데 먹어도 되겠다. 먹자. 이 영상 뜨개로그인데
그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몇 줄 더 떠봅니다. 이제 제가 무매로 돌입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수다 떨면서 무념무상으로 뜨기가 딱 좋아요. 이래서 무늬하고 무매는 같이 가는 건데 제 무늬는 곧 조만간 진짜로 캐스트온 할 거예요. 레글런 무늬가 아마 딱 끝난 시점이라서 아닌가 봐요. 소매 분리인가 봐요.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하고 저 지금 이 소매 분리 시점에서부터 너무 긴장되는 게 저번에 제가 이 소매가 너무 통이 커가지고 그래서 다 풀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제발 좀 딱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되게 불안불안해요, 지금. 제가 이번에 뿌띠니띠의 이 에이프릴 가디건은 진짜 꼼꼼하게 도안을 미리미리 읽고 하거든요. 원래 저는 틀려야 도안에서 이랬구나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요즘 한참 스피닝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감아놓은 것을 투플라이를 하고 싶은 거죠. 싱글 플라이로는 끊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이게 왼손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하나 바깥에서 하나 잡아서 투플라이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아서 하기로 했어요. 사실 스피닝 할 때는 너무 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감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또 얇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균일하지도 않고 근데 또 스피닝의 매력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균일하게 나오는 거보다는 살짝 울퉁불퉁한 질감이 표현이 돼가지고 모자 같은 거나 소품을 떴을 때 그 부분이 귀여운 게 포인트라고 우겨봐요. 잘 감아서 한번 투플라이 시켜볼게요. 상당히 못생겼지만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해볼까? 제가 지금까지는 얘를 회전을 시킬 때 안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돌릴게요. 그래서 리드줄이 완전히 감길 때까지 그 다음에 고정시켜 놓고 투플라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플라이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초반에는 두껍게 돼가지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당기면 서로 투플라이가 되고 있죠. 첫 투플라이인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 감았던 애가 풀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좀 귀엽죠? 귀엽긴 하네요. 싱글 플라이로 뒀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 양모예요. 그리고 뭔가 오돌토돌해 보이는 펄들도 좀, 펄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얘는 울 랩스? 그래서 네이비, 아이보리, 그 다음에 레인보우 이랬던 것 같은데 얘 이름이. 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콕콕콕 네프들이에요. 우리 네프사 만들잖아요. 그 네프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피닝 하면 같이 투플라이 만들 때 합사하려고 산 실이고요. 싱글 플라이로 샀습니다. 샌드스톤 이런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쁜 색깔 너무 많은데? 뭘로 하지? 다양한 소재가 궁금해서 텐셀 이런 것도 사봤고요. 요거는 이것도 텐셀 울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비스코스예요. 색깔 너무 예쁘다 다. 여러분 이 올리브 그린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리첸이라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내추럴 다잉 올가닉 울 해서 아티초크라는 하하. 오, 진짜 다양한 색을 샀어요. 제가 10g씩 뭐 5개 이렇게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펄이라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페퍼민트라는 색상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좀 해볼까요? 신난다, 신난다. 오이스터라는 색깔로 바탕을 깔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플래시, 은은한 뭔가 살구빛? 이번에는 좀 은은하게 하고 싶어서요. 제가 연습한다고 샀던 애들은 다 좀 강렬한 색이었잖아요. 여기가 좀 어두워서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은은하면서 숲속의 요정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마음에 들었던 색깔들을 합치고 있어요. 비스코스도 좀 섞고, 그 다음에 울 랩스도 섞고, 핑크도 섞고, 다시 아까 썼던 오이스터나 이런 것도 섞어서요. 하고 보니까 초록색 때문에 딱 숲속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저렇게 보드에서 롤렉을 만들 때 끌어당기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이니까 또 오모트 가야죠. 밤새 되게 늦게까지 제가 롤렉을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9시부터 또 오모트에 출근을 합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질롱울 2합에 글로우레이스 1합 해서 발렌타인 가디건의 스와치를 내보고 있는 중이에요. 도안이 친절한 듯 하면서 뭔가 제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사장님이 주신 사과도 먹고 그리고 먼저 뜨셨던 분들한테 물어더 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틀렸어요. 아래 밑단이 왜 저는 저렇게 옆으로 한 코씩 밀린 것처럼 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틀렸답니다.
그래도 진롱을 하고 글로레이스 합사해가지고 뜨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그래서 이제 요 조그만 스와치 하나를 떴을 뿐인데 벌써 그 끝이 기대가 된답니다. 또 롤렉을 말았어요.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100g쯤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한 판 할 때 몇 g인지 무게를 재지 않아서 알 수가 없네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든 내가 뜬 옷을 입고 싶어서 드릉드릉한 거죠. 저렇게 입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너무 더워요. 그래도 저는 벌써 제주 스웨터를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제 텐션이 너무 큰가요? 퇴근을 했고요. 오늘 차 진짜 막히더라고요. 네,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잘 왔고, 퇴근하기 전에 제가 원래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달달한 아바라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분명히 무늬함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왜 계속 무매만 뜨고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네, 발렌타인 곧 뜰 거겠죠, 아마도. 저번 주 주말에 오모트에 가서 스와치를 한번 내봤고요. 연습 삼아서. 근데 그 스와치도 틀려가지고 다시 모양을 잘 보기는 해야겠지만 아래 배색단을 검정색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그 덕분에 저의 에이프릴이 잘 자라고 있어요. 따담. 이거 소매인데 꽤 많이 자랐죠? 이번에는 소매를 너무 넓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도르래 오모트 사장님한테 그 계산하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유불리 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이 원하는 팔통 길이가 될 때까지 몇 달에 한 번씩 줄여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편물의 게이지에 맞춰서 그래서 한번 소매도 잘 떠볼 거고요. 제 스피닝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말아놓은 게 거지 같아서 그렇지. 이걸로는 저 조만간 위빙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위빙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티코스터 같은 거. 모자 아랫단 같은데 배색 넣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건 아마 전 영상에서 이미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바로 직전에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게 지금 블렌딩 보드에 3판 한 거예요. 3판. 한 판 할 때 몇 그램씩 되는지를 제가 계산을 따로 안 해봐서 이게 지금 총 몇 그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마음에 듭니다. 색깔은 흐릿흐릿해가지고 좀 맹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숲속의 요정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트위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박아가면서 네. 이렇게 한 것을 싱글 플라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거 합사하겠다고 방직용 실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 번 더 해서 투 플라이로 할지 아니면 요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아가지고 끝하고 앞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걸로 투 플라이를 할지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조만간 하려고요.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뜨개를 거의 안 했어요. 무슨 색깔로 할지에 너무 빠져서 진짜 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요거를 했는데 그래도 저의 본 취미는 뜨개니까 다시 돌아와서 에이프릴을 떠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희 한 6일 쉬나요? 지금? 다음 주에 출근하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근을 할 거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어디 해외로도 갔어야 되나 싶긴 한데 저희 남편이 중간에 계속 출근을 해요. 중간중간에 뭐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은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고 금요일이 명절이죠. 추석이라서 저 시댁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서 합동 차례로 뭐 예불 같은 거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다 같이 차려진 밥상을 먹으러 가요. 시댁에서 차려진 밥상을 먹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저는 목요일날 그 밥을 먹고 집에 와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하루 자고 아니죠,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친정 가서 하루 자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먹고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시누이 커플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성묘를 가고 저하고 남편이 막 2주에 한 번씩 데이트하듯이 성묘 아니 산소에 가가지고 풀을 열심히 뽑았는데 한 달 정도 못 갔거든요. 한 달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3주 정도는 못 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그 고사리 같이 생긴 애가 엄청 자리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일요일날 성묘를 가고 월요일은 저 오모트 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특별한 계획이 없으셔서 집에서 요양하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는 광주분 있으시다면 월요일날 오모트가 12시 오픈해서 6시 마감이시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요? 하고 또 꼬셔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러고 화요일은 남편하고 제부하고 저하고 셋이서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고 근데 저 연습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뭔가 리듬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잘 쳐지고 있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바로 배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 채를 잡으면 화만 나거든요. 근데 또 화요일날 날씨 좋고 그러면 그냥 또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만보를 채우고 와서 그러면서 이 화를 좀 다스려 볼게요. 그러고 나면 수요일 출근이네요. 근데 제가 다음 주 수목금은 퇴근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부담이 없는 뭔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쭉 여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발렌타인 말고 다른 거라도 뭐라도 뜰까 봐요. 요즘 많이들 뜨고 계시는 스톰은 도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 하나를 잡아서 무늬를 시작을 할까 싶기도 하고.
제가 저번 한때에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아직 택배를 안 보냈어요. 아무래도 명절 사이에 끼어가지고 보내면 좀 물량 때문에 너무 작고 소소한 이 택배가 제대로 안 갈까봐 어딘가 분실될까 무서워서 제가 명절 끝나고 나서 보낼게요. 기다리지도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명절 세일 잘 참고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실 가진 거 엄청 많아요. 라고 하기엔 제가 최근에 요 스피닝에 빠져가지고 양모도 좀 사고 그 오밀조밀안에서 히아이야 바늘, 다른 데보다 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품이라는 안심을 얻을 수 있는 바늘도 사가지고, 그래서 명절에 안 사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쇼핑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근데 막 실 같은 거 세일한다고 하면 사고 싶잖아요. 누군가 그랬거든요. 안 사면 100% 할인이라고. 그걸 알면서도 자꾸 뭔가 장바구니에 담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열매달 이틀이나 뭐 앵콜스나 바늘 이야기나 뭐 다들 사이트 가입하면 알람이 오잖아요. 행사한다고. 우리 할인할 거야. 그런데도 너 안 들어와 볼 거야? 하면서 꼬시는 그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들어가 보면 이미 평소에 세일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갖고 싶거나 궁금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걔네들이 언니 그래서 나 언제 결제할 거야? 하면서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건데, 네, 최대한 참아보랍니다. 잘 참아서 요때 모은 돈으로 설에 1년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 단톡방 분들하고 막 이 명절이 뭐라고 이렇게 세일에 사게 된다 막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게 그 용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용돈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세배를 하면 아직 저희 부모님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조금씩 주기는 하시는데, 안 받는 건 아니었네? 나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주는 입장에 보니까 뭔가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저 받네요. 원래 추석 때가 되면 밤밭에 밤도 주우러 다녀야 되고 막 하는데 올해 어쩐지 모르겠네. 제가 한 달 가까이 강진에 안 간 것 같아요. 그죠? 영상에서 쭉 강진이 안 나왔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집에를 안 갔더라고요. 산소를 가는 주는 산소를 가니까 안 가고, 또 시험 문제 낼 땐 또 시험 문제를 내느라고 안 가고, 그리고 잠깐 또 이렇게 골프장 가는 날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또 빠지고 하니까 금방 한 달이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면 또 이렇게 한 톤 딱 높여갖고 할머니 하면서 또 애교 부려야죠. 저는 아빠가 외아들이에요. 외동. 그래서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막 친척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항상 저희 가족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차례상을 차리고 우리들끼리 밥을 먹고 성묘를 갔다 오면 명절은 그걸로 끝이에요. 단점은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밖에 용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장점은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난 항상 널브러져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시집 가서도 저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결혼 전후에 명절이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다만 그냥 식사를 해야 할 집이 한 곳이 더 늘었다 정도? 염색해가지고 다 풀어버렸지만 이것도 이 실도 에이프릴의 몸통이었거든요. 그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아우 내 새끼. 와, 오늘 퇴근이 좀 빠른 편이어서 진짜 덜 막힌 채로 제가 퇴근을 했나봐요. 저희 집에서 여기서 순환도로가 다 보이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서로 엉켜가지고 지금 사고 난 건 아니겠지? 아무튼 이 순간 집에 무사히 와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편 차선이 3차선이 다 3개 차선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들이 가고 싶어도 움직이기가 거의 힘든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스피닝을 요즘 한참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닝 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단카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쩜 저 혼자만 하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뜨개를 시작할 때 언젠가 쩌니님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광주 옆에 화순이라고 있는데, 화순에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양떼 목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털을 깎은 다음에 쓰는 데가 있을까?가 궁금해진 거죠. 제가 이제 뜨개를 시작하니까 이 실들을 사면서 만약에 없다면 나하고 MOU를 맺어서 내가 그 털들을 갖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장을 하고 싶어 라고 남편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꿈을 꿨거든요. 자는 중에 제가 목장 주인이어가지고 막 양들이 저기 풀밭, 너른 풀밭에 뛰어다니고요. 막 알파카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면 사람들의 체험학습을 해야 되니까 뭔가 치즈 같은 거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염색하는 거랑 뭐 실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한 공간에서 하는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남편한테 오빠 나 양목장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너 동물도 무서워하면서 제가 진짜 요만한 고양이도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무서움, 그러니까 걔가 무서워 보여서 무섭다기보다 그냥 이만한 거여도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나를 막 캬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쬐끄만데 액체 괴물 같잖아요. 만지면 응 하고 들어가는 그 느낌,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만한 것도 무서워하면서 네가 무슨 목장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지, 나는 그냥 관리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걔네들하고 어떻게 뭘 하겠어?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카방에서도 뭘 키워야 되나, 한 사람당 한 마리씩 키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같이 실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 나하고 똑같은 생각 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이 중에 누군간 진짜 실천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진짜
궁금하다. 그게 내가 될까? 아니면 이 중에 누군가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답니다. 저는 항상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진짜 공간을 크게 잡아서 그 공간에다가 다 넣고 싶거든요. 실의 모든 것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강 시간에 가끔 상상하다가 막 전개도, 그 공간의 전개도도 그려보고 여기다가 뭐뭐를 집어 넣을지도 막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너무 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수도권으로 가자면 땅이 너무 비쌀 거니까, 그러면 그 보니까 서울도 양재역에서 출발해서 강진까지 오는 차 체험 이런 거 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한 3, 40만 원 해가지고 오는 뭔가 체험 코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강진이 녹차도 유명하거든요. 다원, 큰 다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도 버스 같은 거 운영을 해가지고 강진까지 모시고 와서 맛있는 백반도 먹이고, 그리고 요가 같은 명상 이런 것도 하고, 산책도 하고, 천연 염색도 하고, 스피닝도 하고, 뜨개도 하는 그런 워크샵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아마 제가 영상 초반부터 그런 워크샵 이야기를 엄청 오래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젠가 이룰 수 있을까요? 저 지금 되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뜨개 한정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원래 생각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오래 하지도 않아요, 고민 같은 걸. 저는 일어나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 다시 고민하자 예요. 미리 고민하면 해결되냐? 그거 아니잖아.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기 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 잘하는데, 뜨개 한정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산다는 거. 뭐야? 지금 카메라 켠지 벌써 25분이나 됐대요, 여러분. 저 25분 동안 대체 무슨 이야기를 짓거린 걸까요? 이런 건 무슨 이야기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 말이나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짓거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아까 퇴근하고 와가지고 카메라 켜기 전에 쌀을 불려놨거든요. 25분이 됐으니까 딱 밥을 하기에 적당히 불려진 것 같아요. 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게요. 밥은 뜸들이게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남편이 당직이어서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리스트를 좀 적어 놓고, 뜨기만 하다 보면 시간을 진짜 지금 5시 반인데 아마 밤 11시 반까지 계속 앉아서 뜨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12시 돼가지고 막 갑자기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적어봐야겠다. 메모지 어딨지? 하고 거실 탁자에 아래에 수납함이 있어서 그걸 열어봤더니 세상에 다이어리가 있네요. 저는 다이어리 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올 초에 제가 여러분 가계부 쓴다고 좀 잠깐 깝치던 시절이 있잖아요. 열어보니까
가계부를 적었네요. 2월달, 3월달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이 달에 제철 음식들을 써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이가 없네 내가 진짜. 그러면서 그날 뭐 해 먹었는지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러면서 좀 건강한 걸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엔 한참 뭘 많이 시켜 먹었어가지고 남편 건강검진 결과도 좀 챙겨 건강한 음식을 먹고 집밥을 먹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클래스 101 결제 내역 적금 얼마 했는지 경조사비 얼마 나갔는지 막 이런 것들이 써져 있네요. 그리고 제가 3월 8일날 바늘이야기에서 엘리자베스 블라우스 키트를 샀네요. 할인해가지고 25,320원에 샀대요. 아 재밌다. 근데 네 3월까지 쓰고 4월부터는 깨끗하죠.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2월하고 3월을 썼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저는 1월부터 시작하진 않은 것 같고 네. 하하 어이가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3월 달에는 이런 걸 먹어야 되는 미리 적어놨네요. 오 4월도 적어놨네. 뭐지? 세상에 7월까지 적어놨었나요? 과거에 저는 그랬네요. 아 제가 이 노트에 그 클래스 101에서 염색을 들을 때 염색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열심히 정리를 해놨네요. 아마 다른 종이에 정리를 했던 것 같고 그 종이에 있는 것을 다음에 다시 보기에 편하게 쭉 깔끔하게 마치 고등학교 때 노트 정리하듯이. 근데 제 노트는 색깔이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이렇게 해놨네요. 귀엽게 물 500ml에 구연산 10g을 이렇게 비커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해놨네요. 네. 이 노트 버리면 안 되겠네. 염색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얘네는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깔끔했는데 요 뒤에는 이제 손염색 같은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정리가 아니라 첫 번째 정리다 보니까 막 글씨가 막 줄도 못 맞추고 난리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펴서 메모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할 일. 당근이로 일단 오늘은 밥을 해야겠어요. 밥솥이 사라진 이후로 솥밥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4인분을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햇반처럼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밥을 했고 그 다음에 빨래가 건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빨래를 돌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건조기에 있는 빨래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냉장고를 살펴보고 그리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리거든요. 매일 왔다 갔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 방울토마토 같은 거 사면 플라스틱 통이 생기잖아요. 아주 크진 않은 그 통에 다 찰 때까지 둘이서 음식을 집에서 많이 안 해먹다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수도 버리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욕실도 한번 청소를 해볼까요? 근데 제가 욕실 청소를 해놔도 남편 눈에는 안 찰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했는데. 그리고 이 사이에 일단 저 혼자 골프 연습장도 가볼 거예요. 오늘은 꼭 화내지 말고 7번 아이언하고 드라이버하고 유틸 3개를 챙겨가서 하나당 20개씩만 칠 거예요. 빈 스윙을 연습을 많이 하고 공은 20개씩 해서 60개만 치고 오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 안 쳐지니까 몇 개 쳤더라? 거의 100 몇 개 쳤더라고요. 하고 나면 막 온몸에 힘으로 안 쳐지니까 막 힘을 억지로 보내려고 막 해가지고 등이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적게 치는 걸로. 다 할 수 있을까? 계획은 다 지키라고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밥하긴 했으니까 지울까요? 아, 여기다가 뜨개하기도 넣어야지. 왜냐면 뜨개는 100% 할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지우개. 제가 이래봐도 고등학교 때는 30분 단위로 계획을 짜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험생 시절에 오는 스트레스를 요 시간 단위로 짜져 있는 타임테이블에서 빨간색으로 쭉쭉 긋는 거로 스트레스 해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고등학교 때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획이라고는 없어요. 아닌가? 계획이 있나? 아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100% 계획적이고 100% 무계획적일 수 있겠어요? 어떤 순간에는 계획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없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라떼를 먹었더니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 밥을 안 먹고 연습장 가면 또 지쳐가지고 대충 치게 되는데. 근데 진짜 여름이 끝났나 봐요, 여러분. 이제 지금 5시 40분인데 하늘이 벌써 어둑어둑해져요. 겨울은 그래서 저녁에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이 끝나면 6시 반이거든요. 아유, 길도 막히는데 오늘따라 별로 구급차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겨울에든 언제든 평일날 6시 반에 수업이 끝나요. 여름에는 6시 반에 끝나도 아직 밝으니까 그래도 나의 오후가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5시 반만 돼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두워지고 퇴근할 때가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럼 퇴근하면서부터 벌써 하루가 다 끝난 느낌? 그래서 몸이 더 무겁고, 전 다리도 잘 부어가지고 그 부은 다리로 질질 끌면서 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와가지고 기분이 최고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수다를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그 뭐라고 하지? 크리에이터? 이런 거에 들어갔는데 제 구독자가 여러분 400 몇 명이더라고요. 몇 명이었지 아까?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아니 400명 넘은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400명 넘은 것도 전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 진짜 이러다가 500명 되면 어떡하죠? 하하. 뭔가를 보답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와야 되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게 단데. 그래서 아무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따뜻한 눈길에 이 온정적인 여러분들의 반응에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주시는 피드백들을 잘 참고해서 뜨게 하는 시간 동안에 불편함 없이 이 시간이 행복이 충분하도록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 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뭐든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저한테 좀 실증이 났었거든요. 아, 나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 진짜 삶이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유, 제가 뭐라고 이런 생각 자체가 사치예요, 사치. 와주시는 분들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이라도, 잠깐은 아니죠,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뜨개를 하는 시간 동안에 뜻이 생겼다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은 가까운데 몸만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래서 꿈에서 만나서 뜨개를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볼게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 되어 볼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와서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또 행복해요.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지 않으셔도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해요.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지만 저희 함께 오래 봐요. 이번 영상은 제가 주로 토요일에 업로드를 하니까 언제 올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 찍고 편집해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그냥 미리 올릴까 해요. 그래야 저도 이 명절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 없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인사할게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잖아요. 매일이 행복함 가득이면 좋겠지만 어떻게 사람 사는 게 매일 또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주 작은 걸도 좋으니까 가끔씩 행복을 느끼시면서, 그리고 뜨개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쑥스러워서 자주 입에 담긴 어렵지만 저 진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갑자기 고백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뜨던 거 자랑합니다.
굿모닝. 연휴의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계획을 세운 것 중에 욕실 청소 빼놓고 다 했어요. 얘도 진짜 조그매졌죠? 이게 아마 몸통을 다 풀었을 때 나왔던 양인 것 같거든요. 오, 꽤 자랐죠? 한번 또 입어볼까요? 어깨도 딱 이렇게. 그리고 코가 빠진다. 안에 탑만 입고 그리고 단추 잠가가지고 핏하게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사실 줄이 좀 짧아가지고 핏해 보이는 건데 이거보다는 더 헐렁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마 두 번째 사이즈를 떴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이즈를 뜰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소매도 지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어제 이거 입으면서 흰 바지를 하나 사야 되나 생각했는데 검정 바지랑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겨울용 안에 되게 두껍게 기모가 들어가 있는 부츠컷 검정 청바지가 있거든요. 블랙진? 근데 걔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안에 목폴라 얇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스루나 아니면 그냥 얇은 거 그렇게 입어도 될 것 같고 아직 뜨려면 한참 멀었는데 마음에 드네요. 몇 센치까지 뜨고 고무단 들어가야 되나? 마음 같아서는 여기가 배꼽이거든요. 고무단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기니까 고무단? 그래서 좀 짧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더 아픈 거 아시죠? 제가 절대 그만두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자라 이런 느낌이 없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건 절대 아니랍니다. 고무단을 몇 센치를 떠야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10cm 뜨네요. 그럼 그거 꽤 긴 거잖아요, 정말. 그만 떠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발렌타인 스와치를 냈는데 초반에 어디를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듯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옆으로 밀렸죠? 알 수가 없네. 근데 저번 주에 보여드렸을 것 같긴 한데 예쁘죠? 이거 틀린 데 보지 마시고요. 맞은 데만 본다면 모양이 여기가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어깨 부분. 예쁘네. 되게 하찮은 거 떠놓고 지금 또 예쁘다고 하네요. 어깨 부분에 요 꽈배기 요 부분, 요 가슴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꽈배기가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예쁘네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초점 맞춰지고 있나? 글로우 레이스가 한 겹이 합사돼가지고 은은하게 반짝거리고요. 이 기모감이 좀 많은 건 아닌데 여기 보이세요? 끝에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온 거 뜨면 진짜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만 한다면. 아 이거 왜 갑자기 여기에 줄자가 없나 봐요. 줄자 어디 있지? 저 줄자 좀 찾고 올게요. 중간에 뭔가 게이지가 헐렁한 데도 있기는 한데 많이 떴는데? 그만 떠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41cm까지 뜨라고 했는데 벌써 40cm거든요? 캐스톤 엣지에서부터. 그러면 이 캐스톤 엣지 지금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잡았던 코 라인으로 쭉 따라가서 이렇게 재면 지금 딱 41cm예요. 이게 늘렸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늘린 건가? 좀 늘린 건가? 근데 2단계에서 고무단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겉뜨기 단에서 들어가니까 안뜨기를 한 단 하고 그러고 들어갈까요? 집에 그 원데이 클래스 할 때 샀던 염료들이 좀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염색을 실험해보고 연습이죠. 연습해보고 뭔가를 염색해볼 만한 양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하수 처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못 해보고 있는데 이거 뜨면서 염색 원데이 클래스 또 신청할까? 이런 생각이. 물론 파시는 예쁜 색상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염색했을 때 오는 그 만족감? 내 새끼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마법? 실제로 예쁘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조색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지만 저는 이거 진짜 칠흑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 밤하늘에 불꽃놀이. 그래서 한강의 어두운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생각하면서 조색을 했는데 이 파랑색이 진짜 사라지지 않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색이 된 게 아니라 파랑색이 되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코타키나발루 같은 그 푸른 바닷속이 됐고 그래서 요 불꽃놀이들이 산호초가 됐지만 내 계획과는 다른 게 또 인생이니까
실패했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얻은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또 염색을 하러 가고 싶다. 천연 염색도 재밌어요. 제가 아직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색깔이 균일하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지금은 단색이죠, 단색. 그리고 뭐 지금은 백반만 가지고 명반만 가지고 하니까 색깔의 변화가 없는데, 철 매염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또 노란색이 카키색이 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뜨개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문어발로 취미가. 이 친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튜블라 바인도프, 뭐 이탈리안 바인도프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왜냐면 애정이 들어간 실이니까. 이거 저번 휴가 때 올해인가? 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죠? 엄마랑 동생들이랑 부산 갔을 때, 그때 그 부산의 바다를 보면서 떴던 거잖아요. 그때 숙소에서 무아지경으로 겉뜨기 안뜨기를 뜨다가 41cm를 훌쩍 넘겨가지고 거의 한 51cm 막 이 정도까지 떠가지고, 왜냐면 같이 카페 가고 그럼 이야기하는 사이에 계속 제 손을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길이를 안 쟀던 거죠. 그래서 숙소에서 다 엄마랑 동생들은 맨발 걷기를 하러 나가고 저는 숙소에 앉아서 이거를 다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몸통을 한 10cm 가량을. 그리고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죠. 그래서 이 옷을 보면 스너기앤올리 가가지고 염색했던 추억, 남편이랑 휴가 가고 남편 돌아가고 부모님 아니죠, 엄마랑 동생들 부산에 와서 다시 같이 휴가를 보냈던 기억, 그리고 버튼밴드 마음에 안 들었고 팔통 너무 넓어가지고 전체 푸르시오 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저의 추억이 담긴 옷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공장에서 나온 니트하고 다른 느낌이 드는 게, 그 옷을 보면 내가 그걸 뜨면서 무슨 경험을 했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기억이 나서, 그래서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나의 진짜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된 것도 맞지만 예쁘게 완성이 되든 아니든 간에 온전히 저의 창작물 같은 느낌? 물론 도안은 제 창작물이 아니지만 나의 시간과 노력이 아니었으면 탄생하지 못했을 애이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탄생했겠죠. 그래서 이 뜨개라는 취미가 진짜 자세도 좀 힘들고 도안도 봐야 되고 하니까 눈도 아프고, 그리고 손 관절도 아프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점이 내가 한 코 한 코 만들어 간다는 성취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원래 공부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흥미를 얻어서
마르지 않는 동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바늘 체인지를 해야 되네요. 제가 주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도안에다가 바늘 체인지 할 부분에다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이 도안을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나 봐요. 저는 이제 바늘 체인지하고 고무단 길러가지고 그리고 올게요.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